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세 번째 페이지. 매번 시작은 거침없고 호방 하나, 끝으로 갈수록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되나요? 사정하는 용두삼이형 게스트,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늘도 호방하게 인사해 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을 아주 많이 무더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더기로 긁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소만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작가님께서는 뭐 새해 목표하신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게 있으신가요? 소망. 주기율표 시리즈 한번 차근차근 나가보자. 정말 그 어떤 다른 방송에서 넘보지 못할 만한 전인미답의 정말 진짜 잘 언급 안 되는 원소까지도 한번 나가보자. 네.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올해 한 부지런히 가면 한 50번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꼭꼭 개수를 많이 가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갑진년은 우리나라에서 미터법을 받아들인 해가 갑진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별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어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박광일 선생님 모시고 60갑자 이야기를 하면서 용 이야기를 살짝 해봤는데 12지신 중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인 이 용. 상상 속 동물 전문가로서 오늘 이제 작가님과 용 이야기를 할 텐데, 작가님, 용은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나요? 용의 능력. 사실은 이제 용을 중국에서 굉장히 좀 중시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일컬어서 용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로부터 용에 관한 온갖 여러 가지 자료, 글, 소설, 목격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에 관한 옛날 자료를 찾아보면 중국에서 나온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좀 약간 뭔가 한국적인 걸로 좀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한국에서는 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혹은 어느 나라일까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보다는 고려시대에 용과 관련된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꽤 굵직굵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고려시대의 왕의 조상이었던 고려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려태조 왕건이 용의 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손자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이 이야기 좀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 능력치 위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능력치가 드러나는 부분만 좀 좁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고려태조 왕건의 할아버지가 작재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도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이 바다를 왕래하는 그런 상인들 혹은 이런 무역상들, 혹은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던 어떤 집안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집안에 이 사람이 작재건이 자기 아버지 없이 자라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어른들이 혹은 친척들이 어떤 얘기 많이 했냐면 요즘도 그런 경우 가끔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자주 나오는데 너희 아버지 저기 바다 건너 먼 나라에 살고 있다. 미국에 있다.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작재건이라는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든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내가 진짜 찾아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멀리 중국으로 떠나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문에서 내려오고 있던 그런 게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죠.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신선한 약간 활 같은 걸 하나 들고 그 활로 화살 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해요. 작재건이.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중국 이제 신라 시대 말기입니다. 중국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대충 배가 서해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안 움직이더니 바람이 이렇게 쓱 불더니 구름과 안개가 꽉 끼면서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나중에 보면 이게 용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용의 첫 번째 능력, 구름, 안개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해가지고 배 탄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이렇게 쳐봐요. 점을 쳐보니까 고구려 사람은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가문 출신 다 대봐라고 하니까 이 작재건 이 사람이 자기 조상이 이제 고구려 쪽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네 고구려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무슨 무인도 암초 같은 데 떨궈주고 그냥 배가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작재건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그 이상한 섬에 용이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슨 그런
늙은 여우가 네. 그 용을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압박을. 이상한 주문을 외워가지고 예. 옹종경인가 하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 요망하네. 용이 엄청나게 막 머리가 아프고 네.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이 여우가 너무 센데 네. 이 용에게 이 쥐약인 이런 주문을 외우고 있어가지고 용을 물리칠 수가 없는데 네. 작재건 네가 활 잘 쏜다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네. 해가지고 활을 쏘아가지고 네. 이 늙은 여우를 몰래쳐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나타난 이 용이 사실은 일반 용이 아니라 용왕이었습니다. 용의 왕. 네. 예. 처음에 작재건을 맞이해줬던 사람은 네. 그 용왕의 딸인 이름은 저민의라고 하는 말하자면 뭐 약간 공주용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 암컷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작재건하고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태조왕건의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죠. 공주용이었어요. 그렇게 예. 말을 했다면 이제 고려 시대 같았으면 지금 당장 검거돼서 갔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옛날 이야기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용궁으로 이제 데려가가지고 야, 작재건아 너 때문에 살았다. 보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라. 아무거나 가져가도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궁이니까 얼마나 이상한 보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7가지 보물 7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다이아몬드를 들고 갈까, 뭘 들고 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예. 야, 진짜 보물은 공주님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한테 딴 보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주님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야 뭐야? 라고 해가지고 그 저민이라는 그 여성용을 데려가가지고 그 처음에 만난 용 그렇습니다. 서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잘 살았다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저민이라는 이 여성용이 그러니까 여성으로 변신했겠죠. 다시 이제 신라 땅으로 돌아왔는데 뭐 용 손잡고 오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뭐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변신을 그러니까 했을 거란 그러겠죠.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가끔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될 때가 있는데 밤에 어디 갔다 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꼭 이런 거 있죠. 절대 내가 어디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문 열고 밖에 내다보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이거는 부부간에 꼭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못 지켜 저거. 예. 그래서 뭐 작재건 이렇게 하는데 지킬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에서 항상 그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자기 부인이 어디 좀 갔다 올게요라고 하면서 갈 때 살짝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바깥을 봤더니 자기 부인이 그 집안에 있는 큰 우물 앞에 가더니 거기서 용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 다음에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물로 지하 물길을 통해서 바다에 가가지고 용궁하고 한번 연락을 하고 돌아오더라. 이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저민이가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런 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부부간의 신의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냥 떠나버렸다. 이런 전설을 남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어떤 용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닷속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름 안개를 일으킨다. 그리고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전설이 사실은 그 삼국 유사에 보면 거타지 전설이라고 해가지고 태조 왕건 이야기하고 태조 왕건의 조상 이야기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거의 골자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신라 시대 말기에 상당히 그냥 유행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만들기 시리즈처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유행했느냐? 사실 뭐 그 시대에 안 살아봤으니까 정확한 걸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건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뭐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바다에서 서해 바다에서 갑자기 뭐 배가 가다가 못 가다가 하면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용왕파 같은 그런 해적 집단 내지는 그런 어떤 해상 무력 집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력 집단에서 용왕파하고 여우파가 서로 이제 대결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용왕파 약간 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작재건이 화살 잘 쏜다고 하니까 네가 우리를 위해서 좀 킬러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우파의 두목을 제거하는데 큰 공을 세워가지고 용왕파에서 내 딸하고 결혼해갖고 이렇게 해라. 그것 때문에 이제 작재건이 이제 크게 세력을 얻고 실력자로 부상했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 한 편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저민이 이 용왕파의 이 딸도 사실은 용으로 변신했다기보다는 결혼해가 이제 작재건은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농사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민이가 아무래도 그 조직에서 중간 보스 역할을 하다가 왔지 않았겠습니까? 손 못 빼지. 가끔 한 달에 한 번쯤은 이 우물 옆에서 이제 조직원들 나와가지고
아유 뭐 부두목님 뭐 잘 계십니까? 막 하면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어? 예. 이런 일을 이제 기나게 논의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밤에 몰래 했었는데 네. 작재근이 몰래 이런 거 쳐다보니까 걸렸어요. 아니 이거 심각한 일 하는 위험한 일 하는데 그거 자꾸 쳐다보고 이러면 어떡해요? 이 사람 같이 못 살겠네.라고 해서 이제 정리하고 떠난 뭐 그런 이야기가 이 전설의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과학적 추정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과학적 추정인가요? 예, 상상 겸 과학적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구름 안개 만드는 능력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그 약간 토네이도 비슷한 현상을 우리말로 용오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상 현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시대 기록들 중에 보면 좀 다채롭게 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종종 막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는 용을 진짜로 봤다. 내가 용을 막 정말로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네. 좀 약간 약간 이렇게 근엄한 선비 절대 헛소리를 안 할 것 같은 막 아무 이야기나 갖다 붙이면서 사기칠 사람은 아닐 것 같은 선비들이 남긴 기록 중에도 네. 내가 용을 진짜로 봤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뭘 보고 용을 봤다라고 한 걸까? 라고 추정을 해보면 하나 좀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용 기록 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용하면 뭐 좌청룡 우백포라고 해서 청룡을 그렇죠. 많이 생각하죠. 네. 옛날에 뭐 야구단도 청룡 뭐 이런 있었죠, 구단이 MBC. 있었고 예. 청룡을 많이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용을 봤다. 용이 나타났다. 이런 류의 전설들을 살펴보면 네. 용 색깔이 청룡인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조선시대 기록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일수록 주로 뭐가 많느냐. 네. 백룡이 많은 편이에요. 백룡. 하얀 용이 많은 편이에요. 오호. 그 말고 이제 검은 용도 좀 멍멍 있는 편이고 흰 용이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시대도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가 네. 이번에는 이야기가 그보다는 좀 방금 전과 같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또 않습니다. 태조의 할아버지네.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가 예.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꿈에 이상한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너 활 잘 이 사람도 활 잘 쏜다. 너 활 잘 쏜다고 들었다. 나를 좀 활솜씨로 도와달라. 예. 무슨 뭐 연못 호수 주변으로 좀 와달라. 라고 하는데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 이렇게 꿈 꿨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무시했구나. 근데 그 다음날에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호수인지 연못인지 가해 가보니까 백룡하고 흑룡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백룡이 자기한테 부탁한 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화살을 쏴가지고 흑룡을 물리치게 도와줍니다. 예. 그러니까 백룡이 다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내가 나의 라이벌 흑룡을 제거할 수 있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라고 해가지고 예. 손자가 온 나라를 차지하게 그런 운명을 내려준다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들일 수도 있는데 굳이 또 손자라고 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약간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이 고려 한 시대 앞에 고려태조 왕건 이야기 그거를 조금 참조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할아버지가 용하고 엮이니까 광복 모티프를 그렇게 좀 한 것 같은데 예. 여기서도 이제 흰 용하고 검은 용이 나오죠. 흰 용이 이상하게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 토네이도 현상 이것이 바다에서 생기면 하얗게 이렇게 물을 말아 올리면서 네.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모양 그걸 토네이도 보고. 모양이 되거든요. 그게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또 위력도 강력하고 멋집니까? 그렇죠. 특히 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진지한 용 목격담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항상 돼 있냐면 네. 내가 용을 봤는데 네. 이미 용의 승천이 시작되어 가지고 용이 상당 부분 올라가서 네. 용의 머리는 안 보이고 몸통만 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왜 용이 몸통만 보이겠습니까? 이게 네. 토네이도니까. 승천 시작점도 못 보고. 토네이도에 용 머리 모양은 없잖아요. 예. 몸통 비슷한 모양만 꿈틀거리는 그러네. 몸만 있네. 그런 모양만 주로 보이니까 네. 그게 이제 용인가 용이 이 보통 이제 물고기나 뭐 뱀 이런 게 용으로 변신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예. 바다에 살던 물고기 중에 용으로 변신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나 보다. 그리고 용이 아까 뭐 구름, 뭐 안개 이런 걸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 토네이도 날씨가 되면 구름, 폭풍 이런 게 우박 이런 게 같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용이 막 구름을 몰고 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용이라고 믿었던 그럴 수 것이죠. 있겠다.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다에 이런 뭐 용오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가까이에는 2012년에 울릉도에서는 네. 한 10분 넘게 용오름 현상이 관찰된 적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정말요? 실제로. 예. 여기 뭐 영상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생생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뭐 용오름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한국에서도 토네이도가 실제로 일어날까? 토네이도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 미국 아닌가? 아니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최근에 나온 이야기 기록들을 보면
2014년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2017년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요즘 전국 각지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이상해지면서 토네이도가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육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우리나라에서 불면 그게 태풍인 거 아니었어요? 아, 태풍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다릅니다. 예. 예, 태풍은 이제 상당히 거대한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열대성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거고요. 예. 토네이도는 우리나라 땅에서 생겨가지고 상당히 좁은 영역에 약간 이렇게 회오리 바람하고 또 토네이도하고 또 조금 달라요. 네. 예,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좁고 가늘게 강력한 힘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바람이 부는 게 이제 네. 토네이도인데 네. 2019년에는 이게 서해안의 당진 제철소 쪽을 덮쳐가지고 제철소가 상당히 부서지는 좀 큰 사고가 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 상상 속의 동물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용 걱정을 이제 좀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좀 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네요. 당진 제철소가 그 파괴될 때 장면이 상당히 촬영이 돼가지고 2019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자료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요때 보면 요 토네이도가 어떤 색깔로 보이느냐, 까만 색깔로 또 보이거든요. 까만색? 예, 진짜 왜지? 예, 그러니까 그 흙먼지 같은 것들을 다 휘가 올리면서 예. 이제 토네이도가 몰아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요런 토네이도를 보고 그 흑룡이 나타났다, 흑룡하고 싸웠다, 뭐 이런 식의 조선시대 전설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무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이무기가 그 이무기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 뭐 용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중국 이야기들 보면 뭐 무슨 뭐 뱀이 변해서 뭐 용이 됐다, 무슨 뭐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됐다, 우리 동네에 무슨 어느 개천에서 뭐 물고기가 용으로 변했다, 뭐 금붕어가 뭐 용이 됐다, 잉어가 용이 됐다, 뭐 별별 이야기들이 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뭐가 용으로 변신했다, 변신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특이하게 이묵이라는 그런 좀 독특한 이름으로 이묵이란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무기가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독특한 이름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이름인데요. 네.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 이것도 사실 좀 여러 설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설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네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시대 말기 전설 중에 이것도 사실은 아까 작재건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서 멀지 않은 전설입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어디하고 연결되겠습니까? 바다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예. 전 이것도 당시에 바다에서 벌어지던 여러 가지 해적들의 그런 뭐 어떤 싸움, 혹은 뭐 무역상들과 그런 해상 세력들의 활동, 네. 이런 거가 관련이 있는 전설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지쳤지 하다가 용궁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용궁의 아들이, 이번엔 아들입니다. 네. 용궁의 아들이 이제 좀 바깥 세상을 보고 싶다, 혹은 뭐 이 용궁에 갔다 가는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따라옵니다. 예. 따라오는데 이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에 운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 산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삼국유사 한문으로 된 책이니까요. 네. 한문으로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네. 이목이라고 표기가 돼요. 이목. 이목. 예. 근데 여기 이자는 이제 유리라고 할 때 쓰는 리자거든요. 그래서 이목이라는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약간 유리 눈이라는 뜻도 되고요. 뜻대로 표기하면 발음대로만 읽으면 이목이 되는데, 이게 아마 어떤 이묵이라는 말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목이.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그때 당시에 이 청도 인근에 농사가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 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 오다가 얘기했겠죠. 야, 이모가, 너 용왕 아들이라며. 너 뭐 구름 부르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비가 많아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도와줘.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이모가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착한 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용 아들이니까 이제 용 새끼 뭐 이런 거죠. 완벽하게 용이 못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아들내미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 청소년 뭐 혹은 어린이 이 정도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용스러운 이런 걸 해가지고 비를 내려줘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날씨를 주관하던 이 하늘의 신령이 분노한 거예요. 아니, 날씨는 하늘의 뜻으로 하는 건데 이거 장난이냐. 그래서 하늘에서 삼국유사에 뭐라고 실려 있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돼 있습니다. 천사가. 네, 천사가 내려왔다고 돼 있습니다. 천사라고 돼 있어요. 천사로 돼 있어요. 한자가 그대로 천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삼국유사 신라시대의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 정말 천사처럼 아름답네, 이런 천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사신, 약간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온 뭐 칙사, 뭐 저승사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가지고 야, 이모가 어딨어?
이 자식 뭐 하면 내 진짜 박살을 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찾아다닙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그 청도의 우문산에 같이 살던 사람이 네. 이목을 숨겨줬다라고 돼 있는데 이목이 책상 밑에 서려 있으면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목 찾으셨어요? 저기 우리 건물 제 사는 집 앞에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를 한자로 쓰면 배나무 리자에 리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배나무하고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러댑니다. 근데 천사가 뭐 그런가 싶어가지고 천사의 무기가 삼국시대에 신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무기는 번개거든요. 아, 번개. 천사가 번개를 확 때려가지고 그 배나무를 박살을 내고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무기가 이제 이목 이 사람이 네네. 쓱 이제 책상 밑에 숨었다가 이제 나왔다라는 이런 전설인데 네. 책상이 뭐 그렇게 옛날 책상 크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서려 있다가 나왔다라는 걸로 봐서 약간 육체의 모양이 그런데 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뱀이나 도마뱀 같은 네. 그런 모양으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백년 묵은 뱀이 그럼요. 용으로 변하지 못하면 아직 용이 못 된 단계라서 이묵이라고 부르고 이거하고 통하지 않나 이런 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네. 저의 또 이것도 좀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저의 약간 과학적인 추론 생각해 보면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이목이라는 이 사람이 바다에서 용궁에서 청도로 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도 해보냐면 이 사람이 그냥 먼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만날 약간 외국인, 약간 좀 먼 나라의 인종이 다른 외국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눈 색깔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이었던 거예요. 유리알처럼. 그래서 유리눈 아니, 이목이 예, 이렇게 예. 흘러간 거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도.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유리알을 낀 해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뭐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작가님 MBTI 안 믿으신다고 했지만 100% N이실 것 같습니다. N. 예. 상상과 공상의. 네네. 예. 저는 ENFP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100% 아니라니까. 왜? ENFP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INTJ라고요. INTJ. ENFP가 뭔지도 모릅니다. INTJ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자, 다른 나라의 용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중국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동물이 용의 모티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물고기나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동물인가요? 중국에는 양쯔강 악어라고 하는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사진 띄워드렸는데. 네. 악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악어를? 크로코다일. 그런데 악어를 엘리게이터. 뜻하는 단어가 크로코다일 말고도 있는데 바로 엘리게이터죠고요. 예. 세상의 대부분의 악어를 크로코다일이라고 부를까요? 엘리게이터라고 부를까요? 모르겠는데. 크로코다일? 대부분 크로코다일이라고 부릅니다. 예. 대부분의 악어를 크로코다일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런데 악어 중에 특이한 악어가 한 두어 가지 정도 있어요. 예. 그것만 엘리게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엘리게이터에 속하는 악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양쯔강 악어입니다. 그래서 악어 중에서도 비범한 악어예요. 예. 엘리게이터가 양쯔강에 사는 이 중국 악어 말고 엘리게이터를 찾으려면 미국의 미시시피강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게이터 굉장히 드물어요. 예. 같은 악어라고 하지만 좀 특이하게 생긴 악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악어, 특히 엘리게이터 중국에 사는 이 악어를 보면 네. 비범하게 좀 생겼거든요. 진짜 근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약간 용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학설이 중국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대가리 쪽만 보면 진짜 평소 그려지는 흔히 그려지는 용 대가리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늘도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모습. 맞아. 한 가지 진짜 저는 이게 저는 약간 이게 거의 뭐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용 그림 같은 거 그려 예를 들면 골룡포 이런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거 우리나라 유물도 보면 용이 이렇게 발이 붙어 있고 이렇게 용 발가락이 있고 용 발톱이 붙어 있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되게 짧잖아요, 다리. 그리고 그 용 발톱이 뭐 몇 개냐, 용 발가락이 몇 개냐를 가지고 뭐 발가락이 많이 달리면 뭐 높은 사람 곤룡포고 뭐 그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황제는 뭐 발가락이 몇 개 달린 뭐 용 곤룡포 새겨져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또 잘 맞을 때도 있고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박광일 선생님께서 언젠가 자세하게 해설해 주실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용 발가락을 자세히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새 닭발이나 약간 닭발.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악어들은 대부분의 악어들은 악어 발을 자세히 보면 악어들은 물에 많이 사니까요. 그렇지요. 물갈퀴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양쯔강 악어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물갈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발인지 팔인지 네. 진짜 물갈퀴가 없네. 악어 중에서 물갈퀴가 거의 없는 악어가 양쯔강 악어입니다. 진짜 닭발 같다. 그래서 저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용에 대한 상상을 했을 가능성 충분. 양쯔강 악어가 악어 중에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예. 그래도 크게 자라면 한 2m까지 자라나거든요. 아, 유력하네. 이거 사람들이 놀랄만 하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예. 양쯔강 악어의 아주 재밌는 습성으로 예. 먹을 거를 굳이 열심히 가리면서 사냥을 하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잡식이다. 그러니까 잡식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육식을 해요. 육식을 예. 하는데 예. 뭐 굳이 뭐 이것만 뭐 먼저 먹는다 이런 게 그래서 개미 핥기는 개미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열심히 사냥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 뭐 이렇게 먹을 만한 거 좀 지나가면 그때 덥석 먹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편식을 안 하네. 그렇다 보니까 이 양쯔강 악어 이거는 예.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아.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뭐 쥐라든가 뭐 이런 거 즐겨 먹거든요. 예. 닭이 지나간다면 뭐 닭도 뭐 치킨 이러면서 좀 먹고 그런 편이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야행성이고 물에 숲을 있는데 잘 숨어 살기 때문에 무섭다. 또 사람 공격 안 해요. 그래요? 굳이 그렇게 힘겹게 사람 공격하고 이러면 살지 않습니다. 예. 대충 좀 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접할 기회가 꽤나 많이 있으면서도 네. 뭐 사람하고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아가지고 네.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이 양쯔강 악어를 접할 기회가 좀 더 있었을 거예요. 어.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양쯔강 악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 양쯔강 악어가 겨울잠을 잡니다. 예. 겨울잠을 자는데 이제 뭐 강 주변에 늪지대 이런 진흙구덩이 같은데 파고 들어가고 겨울잠 자거든요. 그래요? 예. 이럴 때는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양쯔강 악어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깊숙한 데 들어가서 파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예. 양쯔강 악어가 언제 기어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느냐. 대충 5, 6월 요때쯤이 되면 나와가지고 그때가 짝짓기철이에요. 그때 나와가지고 활발하게 돌아다니거든요. 깨자마자. 자, 그런데 이때가 우리나라 중국 요때 장마철하고 겹칩니다. 5, 6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중국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비가 안 와서 큰일 났네. 가뭄이 들어서 죽겠는데 어떡하지. 옆나라 신라에는 이모기가 도와준다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악어가 나와가지고 짝짓기 한다고 막 설치고 있는 모습이 강 주변에서 이렇게 딱 눈에 띄면 네. 야, 나 진짜 이상한 동물 봤어. 뭐 이상한 비늘 있는 커다란 동물 있던데 뱀도 아니고 진짜 신기한 거 물갈퀴도 봤다. 없고. 라고 하면 그때가 마침 장마철이라 가지고 얼마 안 지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사이 네가 비를 내려주는 신비로운 동물을 봤구나. 예. 이렇게 하다가 용의 전설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뱀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뱀들 보면 알록달록 그런 뭐 예쁜 뱀도 있고 꽃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범죄자 꽃뱀 말고요. 알록달록 야생의 그런 뱀도 있고 뱀 초록색 뱀 이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양쯔강 악어를 이렇게 가만 보면 색깔이 약간 회색빛 나는데 약간 초록색으로 돌면서 좀 푸딩딩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양쯔강 악어를 보면서 용의 색깔 뭐라고 주로 많이 했겠습니까? 청색이다. 청룡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은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유력하구만 저 친구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양쯔강 악어 만나봤고요. 조금 더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쪽에 있는 초원과 늪, 계곡 등에 사는 인도 비단뱀이라는 동물이 또 있다는데요. 네네. 인도에서는 이 녀석을 또 용과 연결지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원효 대사가 예.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근데 원효 대사가 뭐 왜 유명한지 혹시 아시나요? 해골물 드셔서. 그걸 해고물 드신 것만으로 유명해지셨나요? 아니죠. 되게 뭔가 훌륭한 일 하셨겠죠? 참고로 원효 대사는 이제 이미 원효 대사 활동하던 그 시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글을 많이 쓰셨는데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진짜 심오한 히트작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이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책이 뭐냐? 불교에서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경전이 있는데 아무도 뜻을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해설집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건데 금강산매경론 이런 건 요즘에 이제 서점에 가서 보면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해설집을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용 뭐 인도하고 뭔 상관이냐. 금강산매경이라는 이 경전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이거를 찾아보면 이것도 용왕이 준 경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나 전설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네. 무슨 용왕이 나타나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제일 막 대표적인 게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네. 어떤 뭐 석가모니라든가 네. 불교에 대해서 뭐 열심히 공부한 어떤 스님이 뭔가 뭐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인데 이러면서 막 듣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바다에서 뭐 물에서 용왕도 나타나가지고 이거 좋은 이야기인데요. 이러면서 듣고 갔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불교 문헌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되게 인간적이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 우리나라에서 용왕이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그 말이 인도에도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불교의 고향은 인도니까. 그렇죠. 불교에서는 용왕을 뭐라고 하느냐. 네. 뭐라고 할까요? 나가라자라고 합니다. 나가라자. 이 중에서 나가라는 말이 용에 가까운 뜻이고요. 예. 라자라는 말이 왕에 가까운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인도의 왕 같은 사람을 마하라자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요. 예. 인디아나 존스 2편 보면 네. 그 배경이 이제 인도죠.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왕을 행세로 하고 있는 사람이 호수아비 왕으로 나오는 네. 어떤 어린이가 한 명이 나오는데 네. 그 어린이를 일컬어서 이제 영화 속에서도 마하라자라고 부르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 마하라자에서 마하가 이제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자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대왕이네. 마하라자면 대왕이라는 뜻. 이게 그거 있죠. 그 우리가 이제 마술을 할 때 쓰는 그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네. 수리수리 마하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게 이제 옛날에 불교에 나오는 경전 중에 네. 천수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네. 수리 마하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그런 책들을 보면 예. 조선시대에서 이제 병이 났을 때 네. 요즘처럼 뭐 병원이 이런 게 뭐 요즘 현대의학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네. 사람들 그냥 야 나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뭐 그냥 빌고 이런 거밖에 못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때 이제 즐겨 읽는 것이 이제 천수경이었는데 예. 천수경 맨 앞부분이 수리수리 이게 마하수리거든요. 무슨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제 약간 주문처럼 된 거예요. 예. 천수경에 그러다 치유의 보니까 주문. 지금은 이제 마술 주문으로 수리수리 마하수리라는 말이 쓰이는데 예. 그래서 수리가 약간 고귀한 자, 어떤 숭배 대상이 되는 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리수리 마하수리라고 하면 고귀한 자시여, 고귀한 자시여, 그렇죠. 위대한 고귀한 자시여, 마하가 마하가 크다라는 뜻이니까 크다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인도에서 건너온 말의 흔적이 우리나라 말에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왕, 용 이런 것도 인도에서는 나가라고 불렀는데 네.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에 가면 네. 나가를 표현한 조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동남아시아, 인도의 나가, 네. 나가라자 이런 거를 표현한 조각상들을 보면 네. 뱀처럼 다 많이 뱀하고 그래요? 비슷하게 많이 묘사를 해놨어요. 예. 다리를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 모습하고는 달라. 약간 악어 대가리 비슷하게 생긴 예. 그 용 모습하고 잘못 다르게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여기서부터 이제 제 추정입니다. 이목이 아마도 또 저는 갔나? 예.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퍼져서 살고 있는 비단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뱀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여겨가지고 진짜 크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 버마 왕뱀 네. 혹은 뭐 버마 비단뱀이라고 부르는 네. 이 비단뱀류의 뱀 같은 경우에는 네. 무게로 따져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비단뱀이라고 제일 큰 뱀류 뱀, 동물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뱀이 뭐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살고 있고요. 네. 인도 동부에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막 어떤 화끈하고 신비롭고 강력한 동물 이런 거 떠올릴 때 네. 쉽게 떠올릴 만한 동물이 이런 거대한 비단뱀류의 버마 비단뱀류의 이런 뱀이겠지요. 네. 버마 비단뱀 같은 경우에는 대충 뭐 키워도 네. 한 5m 정도까지 자라고요. 아하. 무게도 한 70kg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무게로 늘어납니다. 아나콘다네. 아나콘다보다도 이 버마 더 비단뱀이 커요? 평균적으로 더 무겁습니다. 예. 길이는 좀 더 짧은데 예. 무게는 보통 더 무겁게 나가고요. 예. 70kg면 사람 몸무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자라나는 게 그다지 아주 희귀한 것도 아니고요. 기록상 남아있는 가장 거대한 버마 비단뱀 같은 경우에는 뭐 180kg을 넘긴 버마 비단뱀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는 데다가 예. 이 버마 비단뱀이라는 이 비단뱀의 아주 독특하고 재미난 습성으로 뭐가 있냐면 예. 헤엄을 잘 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 덩치로? 네. 정말. 물에서 헤엄을 정말 잘 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 주변에 많이 살고요. 물이 아예 없는 곳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물 흐르는 곳, 강이나 냇가 같은 게 없는 곳에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예. 헤엄을 굉장히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인도 사람들이 네. 배 타고 강물 건너가다가 뭐 엄청나게 이따만한 게 물속에서 갑자기 훅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지. 지나가고 이런 걸 보면 예. 아 뭔가 강물에 신이 하나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럴만하네. 나가라자 이런 전설 이야기들을 만들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불교를 따라서 전래되면서 네. 물에는 용왕이 산다 이런 이야기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시간이 다 돼서 다 됐군요. 서양용 하나 짧게 뭐 전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서양의 드래곤 얘기 뭐 약간 우리 동양용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왕좌의 게임 이런 거 서양 동양이라고 구분하기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요? 거의 한 중동 지역부터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동이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도만 해도 이렇게 나가라자가 신성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만 네. 중동으로 넘어가면 뱀이 좋은 역할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뱀과 닮은 느낌이 나는 네. 용도, 네. 그러니까 드래곤이죠. 네. 굉장히 사악한 역할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 뿜고. 네, 그래서 기독교에 등장하는 드래곤이라는 느낌은 네. 대부분 약간 악마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뭐 드래곤한테 뭘 기도한다든가 뭐 비를 내려주면서 막 우리 그 신라 시대 이모기처럼 네. 뭐 이렇게 도와준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무슨 공주를 납치해 가지고 굴에서 이렇게 뭐 야비하게 나쁜 폐를 끼치고 살고 있었는데 네. 정의로운 기사가 가가지고 뭐 도와줬다. 뭐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드래곤 물리치는데 뭐 성공했다. 이런 류의 전설이 중동과 유럽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용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측면도 나라에 따라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청룡의 해를 맞아서. 그래, 잠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예. 아마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유럽에는 이 비단뱀 같은 큰 뱀도 없고 악어도 안 살고 하니까 뭐 그런 류의 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걸로는 좀 안 흘러가다 보니까 드래곤이 좀 나쁘게 나타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너무 진지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상상이에요.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이 인도 동쪽 그러니까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뭐 한국 요런 땅은 대대로 아주 예전부터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쌀농사를 짓고 사는 습성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마철 요 무렵에 여름에 비가 한번 화끈하게 와줘야지 쌀농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뭔가 물에서 비를 내려주는 어떤 신성한 동물 이런 거를 인도 사람도, 동남아시아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한국에는 이모기, 중국에는 악어, 동남아시아에는 뭐 비단뱀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걸 하나씩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 안 오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중동보다 서쪽에 있는 중동 유럽 사람들은 쌀농사를 크게 안 지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무슨 비 내려주는 뭐 특별한 동물로서의 어떤 파충류 이런 거를 별 생각 안 하게 된지 않았을까. 여기서 선악이 좀 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곽지식 작가를 처음 뵌 게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신화 속 동물 얘기하면서 처음 뵀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 잡지사 눈물의 섭외를 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약간 그때 생각도 나고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작가님 새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